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나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항상 나의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본대로 하지 않는다 입니다. 리스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본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뭐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가진 지는 88년도 뭐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주가 1000포인트 올라갈 때 그때부터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가졌고 좀 더 밀접하게 매일 신문에서 주가를 확인하고 뭐 이랬던 거는 뭐 그것도 한 89년 정도부터인 것 같고, 간접적으로 이제 주식, 그러니까 주식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뭐 비슷하게 투자한 거는 90년 3월 그때였고, 그 간접 투자가 실패해 가지고 직접 투자로 돌아선 게 92년 연말 정도인가 뭐부터 직접 투자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을 가지고 간접 투자부터 하게 되면은 30년이 훨씬 넘었고, 직접 투자를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직접 투자를 한 거로 따지더라도 30년이 뭐 훨씬 넘었지요. 올해가 2024년이니까 내가 1992년에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로 계좌를 트고 뛰어들었으니까 30 몇 년 동안 뭐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정도를 생각을 했고, 맨 처음 샀던 주식이 내가 다니던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기본 개념이 뭐 잘 모를 때인데 주식을 보니까 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더라고요. 뭐 그 진폭이 보면은 한 2배 가까이 되는데 한 1.5배, 저가 대비 고가가 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 이 진폭으로 항상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다른 회사는 잘 모르니까 우리 회사가 상장회사였으니까 뭐 업계 1위 상장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주식을 갖다가 뭐 사가지고 한 달 만인가 뭐 2달 만인가 모르겠는데 보름 만인가 뭐 짧은 기간에 그때 한 17,000원 정도 샀나? 그래가 2만원 조금 넘는 데서 팔았습니다. 그 당시는 HTS 같은 게 없었고 그냥 주식 시장에 가가지고 객장에 뭐 전광판에 뭐 계속 바뀌죠. 뭐 전광판을 바라보면은 객장에 전광판을 바라보면은 뭐가 돌아가면서 계속 뭐 숫자가 바뀝니다. 뭐 디지털도 아니고 아날로그도 아니고 뭐 이상한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객장이라고. 그 전광판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식을 뭐 투자를 했지요. 뭐 또 아는 선배가 뭐 증권사에 있어서 뭐 지금도 그 선배가 증권시장에 붙어 있습니다. 뭐 오랫동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식을 하게 되었고, 주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경제에 관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 뭐 잘 모르면서 대략 뭐 오르면,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 회사의 가치가 거의 동일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올랐다 내렸다의 진폭이 50%면은 뭐 금리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 당시 금리가 몇 프로쯤 됐나, 뭐 대출 금리하고 뭐 이자 받는 금리가 많이 달랐는데 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다가 IMF가 오면서 월 최고 1금융권에서 2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1금융, 2금융이 역전되는 사태가 일시적으로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2금융이 24% 줬는데 1금융이 28%까지 줬거든요. IMF 때. 그러니까 97, 8년쯤 됐을 겁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뭐 쭉 이래 지켜봤는데, 뭐 회사는 92년부터 다녔습니다. 92년도부터 회사 다니면서 주식 투자도 하고 쭉 지켜봤는데, 지켜보다 보니까 뭐 주식을 또 하게 된 게, 나는 원래 땅을 사려고 했는데, 땅을 사려고 했거든요. 땅을 샀으면 내가 참 큰 부자가 돼 있었을 건데 왜 땅을 하나도 안 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주식 때문이죠. 또 주식을 왜 하게 됐냐 하면은 88년도 1000포인트 올라가고 이럴 때 뭐 형제들 중에 뭐 그쪽에 먼저 회사에 취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1000포인트 올라가면서 정거사 직원한테 뭐 결혼 장가 가면은 뭐 열쇠 3개 준다, 의사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결혼하던 시절이 잠깐 있었습니다. 정권 쪽에. 그때 뭐 취업을 글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 당시에 정권업계가. 그래서 저 돈 많이 주네 싶어 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뭐 나는 전공이 그쪽은 아니지만은 회사 다니다가 한 5년쯤 다니다가 그쪽 업계로 넘어갈 뻔도 했습니다. 그쪽에 면접을 보고, 회사 다니면서 회사 몰래 면접을 보고 발령이 면접을 봤을 때 시외로 나버린 겁니다. 다른 도시로. 그래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오라고 하는데 최종 결정하자고, 뭐 합격은 거의 된 거고 결정하자고 오라는데 피곤해서 못 갔거든요. 그래가 정거사를 못 들어갔는데, 그때가 한 90원 5년쯤 됐나? IMF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정거사 갈 기회가 없어졌는데, 그때 정거사 갔으면은 집안 말아먹었으려나? 뭐 정거사 직원들이 IMF 때 한 7, 80% 잘렸거든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거의 뭐 거지 비스무리했지요. 거지였죠 거의. 정권사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부도 나고 뭐 통폐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상장회사들도 한 70% 이상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 회사도 계열사 상장회사 했었는데 사라졌어요. 왜 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뭐 적자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뭐 결국은 정리한 것 같아요. 계열사들을 갖다가, 계열사가 우리 회사가 한 60개쯤 있은 것 같은데 계열사도 뭐 2, 30개 정리한 것 같더라고요. IMF 때. 그 혹독한 IMF를 갖다가, 그러니까 사회 초년병일 때는 IMF가 뭐 뭔지 사실 잘 몰랐지요. 뭐 월급이 좀 적게 나오네 정도. 근데 다른 회사들은 없어지고 문 닫고 하니까 그때 상무이사님인가 뭐 직원들 뭐 몇백 명 데려놓고 뭐 연설을 하면서, 뭐 우리 회사 직원이 몇백 명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몇천 명인데 그 중에 파트별로 내가지고 전국에서 불러 올려가지고 강의를 서울에서 했는데, 그때 하루하루 콜 금리 막는다고 뭐 제일 윗사람부터 이사들까지, 그러니까 뭐 상무이사 좀 되겠죠 까지 뭐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뛰다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막아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다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몇십만 원 하다가 4만 원이 깨졌거든요. 4만 원이 3만 9천 몇백 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삼성전자가 500만 원을 넘었지요. 뭐 액면가 5천 원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거의가 액면가 5천 원이었거든요. 간혹 가다가 뭐 2,500원짜리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뭐 코스닥 같은 게 생기면서 500원짜리 액면가들이 많이 생겼지요. 그전에는 대부분이 5,000원이 정상이다 생각했지 5,000원 말고 다른 액면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간혹 다른 행명가가 있었는데 뭐 5,000원이 기본이라 보면 됩니다. 지금도 5,000원을 기본으로 하는 옛날 그 회사들이 뭐 들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리스크가 뭐냐 하면은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기준을 세우고 했는데, 또 시장을 내가 이렇게 대응해야지 했는데 본대로 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리스크였습니다. 그렇게 쭉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요. 아, 이 흔들기구나. 내가 본대로 분명히 가는 확률이 8, 90% 이상인데 그때까지 버티지를 못하고 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팔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 정도 내려가면 좀 위험하다, 그럼 팔아야지 생각을 하는데 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은 못 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 정도에서 익절을 해야지, 요 정도에서 손절을 해야지 하는 선을 그어 놓으면은 그 선대로 하지 않는, 그게 초짜들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본대로 하느냐 본대로 하지 못하느냐, 요 차이.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리스크들이 많은데 가장 큰 리스크는 본대로 하지 않는다. 그게 아직까지도 뭐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본대로만 하면은 거의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트레이더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본대로 못하는 게 요즘은 또 새로운 리스크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마음 먹었는데 그거를 까먹는 거죠, 자꾸. 그래서 까먹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가 그래도 까먹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신경을 이 시장에만 집중해 가지고 계속 쓰고 있으면은 그나마 그런 일이 적어지는데, 다른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게 만들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나 개인적으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시골에 처박혀 가지고 사람을 안 만나잖아요. 아주 규칙적으로 살죠. 1년에 한 번 정도 뭐 자기들 주주를 모아 가지고 크나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워런 버핏과의 점심, 뭐 이런 정도 아주 제한된 시간을 통해서만 사람을 만나지, 그 외에는 규칙적으로 똑같이 시계추처럼 정말 똑같이 움직이는 게 고수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뭐 살아남으려면은 결국 고수든 하수든 희노애락을 접어야 된다. 특히 즐거움을 접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모친상을 당하고 뭐 사람을 안 만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동기회 쪽에서 내가 사라진 지가 뭐 10몇 년 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5년인가 뭐 됐다는데, 긴 세월 동안 사람을 안 만나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뭐 연락을 안 했고, 장인이나 뭐 이럴 때도 마찬가지였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뭐 형제가 연락을 해라고 강요를 하는 바람에 조금 연락을 해가지고 뭐 몇 명이 왔지요. 그래서 뭐 온 사람들, 부조인 사람들한테 또 뭐 식사 대접한다고 뭐 했는데, 뭐 남자들이 술 안 먹고 만나는 게 참 힘든가 봐요. 나는 지금까지 이제 사람을 안 만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술을 안 먹었고 나한테 술도 안 꺼냈고 뭐 이랬는데, 그렇게 연락해 가지고 이제 내가 와줘서 고맙다고 저녁을 사고 뭐 술을 먹고 이러니까 결국은 뭐 라이브 노래방까지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뭐 그래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뭐
좀 놀게 됐는데 그 여파가 또 상당히 왔지요. 그 때문에 돈을 벌다가 엮여가지고 한동안 헤맸습니다. 시장도 조금 잘 안 보였고 한동안.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 같으면 그나마 좀 덜한데 내처럼 파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스캘퍼나 마찬가지거든요. 스캘퍼 내지 스윙을 하는 사람은 술을 마셔도 안 되고 누구하고 즐겨도 안 되고 누구를 만나도 곤란합니다. 왜냐면은 보는 게 일정해야, 듣는 정보가 일정해야 그거 가지고 판단이 일정하게 갈 수 있는데 보고 듣는 게 달라지면은 그게 또 잔잔한 호수에 돌 던지 가지고 파도가 일듯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시장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갖다가 단절시키는 참 안 좋은 시장이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재테크를 이런 쪽으로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장기 투자로 가는 게 좋다. 그래야 그나마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뭐 덜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뭐 요즘 뭐하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 보면은 뭐 온갖 소리가 다 나오죠. 근데 가까운 사람이 뭐라고 하는 얘기가 나한테 이 뭐 충격을 주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주변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이 시장에서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못 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내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젊은 사람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젊은 사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뭐 대동소이할 겁니다. 뭐 그러니 워런 버핏 같은 뭐 대단한 투자가도 뭐 시골에 처박혀 가지고 사람을 거의 안 만나고 하는 일이 아침에 햄버거 가게 들려 가지고 햄버거 사 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뭐 그동안에는 계속 이 책 독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회사 데이터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집에 돌아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술을 마시려면 매일 똑같이 일정량을 먹든가 규칙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규칙적으로 하든 뭐 하루 단위로 하든 한 달 단위로 하든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제가 한번 소개했던 47년생 800만 원 가지고 뭐 4억 8천까지 벌었다가 만 대략 뭐 4억 전후에서 정리하고 빠진 것 같은데 시장에서 빠졌거든요. 그 사람은 하는 게 보면은 47년생이면 이제 나이가 좀 됐잖아요. 80 다 됐는데 아직도 보면은 그 하는 동안에 매일 출근하고 그러니까 매일 일하죠. 똑같은 시간에 매일 출근하고 매일 운동하고 매일 술 먹고, 뭐 술도 하루에 한 두세 병 정도 매일 먹는가 봐요. 한번 몇 번 물어봤지요. 뭐 그래도 간이 괜찮냐고, 아직은 쌩쌩하다고 괜찮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벤치를 한 140 이렇게 하길래 그러다가 한 121에 줄이더라고요. 무겁다고. 뭐 140kg를 한 10개씩 일을 하니까 뭐 대단히 잘하는 거죠. 그 노인네가 뭐 노인네 같이 느끼면 안 되는데 아저씨 같은데 어쨌거나 그러다가 좀 줄이길래 나 그랬죠. 그 100kg 이하로 하게 되면은 이제 주식 손 떼고 그만두라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 무게를 안 치더라고요. 그러다마는 뭐 주식을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아직 안 들어갔는데 800만 원 가지고 20년에 시작해 가지고 뭐 매덕을 벌었으니까 참 잘한 거지요. 근데 돈을 갖다가 어디서 벌었나 하면은 20년 동안 계속 꾸준히 버는 게 아니고 최근 들어 가지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다 벌은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 다음에 뭐 금량, 뭐 이수학, 뭐 이런 게 있죠. 뭐 전기차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 요쪽으로 해가지고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그 돈을 다 번 거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돈 벌면은 한 업종에 한 2, 30년 일하면서 마지막 한 10% 기간 동안 2, 3년 동안에 평생 벌 거에 90%를 버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운 좋은 사람은 젊은 시절에 벌기도 하고, 뭐 젊은 시절에 뭐 40 전에 버는 경우도 있고 40 쯤에 버는 경우도 있고, 뭐 시작해가지고 몇 년 하다 보니까 뭐 5년 10년 뭐 이렇게 20년이 하다 보면은 30대 뭐 중반부터 40 사이에 뭐 100억 200억 버는 사람들 예전에 많았거든요. 많았다면 좀 그렇고, 돈 버는 사람은 대충 그걸 벌었더라고요. 그래가 그 돈을 계속 시킨 사람도 있고, 그 돈이 날라가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40 전에 번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는데 40 전에 벌었다가 날린 사람도 많이 봤고, 40 전에 벌었다가 날려가 자살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 한 40쯤 넘어가면서 잘난 척 하면은 그 사람은 꼭 망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40 넘으면은 돈 벌어도 고기를 숙이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망하는 걸 갖다가 봐왔습니다. 또 한때 돈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내 사부님 같은 경우도 한때 돈이 좀 벌렸지요. 그때 뭐 세종정권 BW 가지고 뭐 돈을 좀 벌었죠. 그전에는 빚이 많아가지고 그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공동으로 하다가 뭐 회사가 망하면서 빚을 떠안게 돼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갖다가 받으면서 세종정권 BW라는 걸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나한테는 발견해가지고 빨리 얘기를 해주지 뭐 한 5배 이렇게 올라가지고 얘기해주면은 내가 그 들어갈 수가 있나. 5배 10배 정도 올라가지고 얘기하면서 2배는 더 간다 이러는데, 아니 처음에 얘기해줬으면은 한 20배 30배 갔는데 뭐 2배 더 갈 때 얘기하면은 자기는 한참 벌어놓고 얘기하면은 내가 들어가지겠습니까? 안 들어가지지. 뭐 그래가지고 뭐 현금을 몇십억 지게 됐고, 몇십억 지게 된 지가 한 20년 전이니까 그대로 쭉 갔으면은 지금 좀 뭐 최소한 몇백억 이상 벌었을 건데, 사람이 이제 그릇이라는 게 있나 봐요. 평생 벌 돈도 있고 그 그릇이 넘치면은 쪽박이 깨지나 봅니다. 그 그릇이 얼마나인지를 사람들이 스스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나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 그릇이 얼마쯤 된 것이다 알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자,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뭐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시장에서 이 종목을 살 때 이렇게 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 계획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만큼 올라오면은 내가 팔겠다, 이거 내려가면은 내가 손절하겠다, 내가 이 종목을 산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샀는데 그 이유가 뭐 바뀌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는 파는 게 맞지요. 근데 계속 들고 있으면은 결국 쪽박 차게 되더라고요.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을 안 지키면은 문제가 항상 생기더라고요. 나는 정해놓은 원칙이 있는데 나도 참 자주 안 지키집니다. 지키면은 벌었을 때 크게 남는데, 그러니까 원칙이 뭐냐면은 내가 샀는데 평가익이 낮다, 고점 대비 20%가 빠지면은 일단 털고 나와라, 요거거든요. 내가 샀는데 20% 손실 났다, 일단 털고 나와라. 이런 규칙을 내 나름대로 정했는데 내가 잘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잊어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병원 가서 처방을 받습니다. 뇌영양제라고 하던데 자꾸 잊어먹는다고 하니까 건망증이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서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는 건데 그게 너무 심해서 약을 갖다가 병원에 가서 처방 받아 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 얘기로는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사들도 많이 먹고 있다. 나이 많은 의사들, 뭐 70 전후 의사들, 뭐 80 전후 의사들 많이 먹고 있다.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는 좀 빠르긴 하지만은 뭐 내가 그냥 느끼니까 기억력이, 암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느끼니까 의사한테 뭐 이런과 저런과 가서 상담을 하는데 결국은 뭐 나는 그 의사분이 상당히 명의 같더라고요. 명의들은 자기 종목을 잘 하긴 하지만은 자기 종목 말고 두루두루 다 잘 아는 게 명의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한의 쪽에서는 전체를 보는데 양의는 부분을 보죠. 부분을 보지만은 전체를 바라보면서 부분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감기가 걸렸는데 어디가 아픈데 그 전공이 아닌데 전공 플러스 그 약을 처방받아서 가면은 또 한 번씩 그걸로 잘 안 나을 때는 잘 한다고 느끼지는 데를 소개를 내주더라고요. 가봐도 내가 똑같은 약을 처방해 줍니다. 로컬에서는. 의료보험에서 뭐 인정하는 게 고소거니까 뭐 어디 가서 처방받아나 뭐 비슷비슷해요. 보면 오히려 뭐 전공이 아닌 곳에서 더 낮게 처방해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의사의 성향을 잘 알면은 뭐 약도 조금 아니까 뭐 내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은 12월 25일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 2025년을 맞이하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를 생각할 때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내 사부님도 그래 생각을 했고 그래 얘기를 했는데 본대로 하지 않는 것 또는 본대로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주제를 섞어 가지고 막 뒤죽박죽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딱 하나,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또는 내가 파생 투자를 하면서, 뭐 파생 매매를 하면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하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뭐냐,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겁니다. 뭐 지금 이 보이는 차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올랐지요. 어제 이렇게 올랐습니다. 내가 전에 뭐 설명하면서 끊어놨는데 지나고 나면 내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과 이 선을 왜 끊는지 알 겁니다. 나도 대충은 알겠는데 그 선에 보면은, 끊어놓은 선에 보면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부딪히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뭔지 모르겠지만은 내일 되면은 이걸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나는 어떻게 봤는가 하면은, 본대로 못한 이유가 뭐 또 노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어떻게 봤는가 하면은 이렇게 봤습니다. 일봉에서 이날 다음날 어찌 될까 생각을 하니까 300, 이 저점이 선물로 볼 때 313.75잖아요. 나는 314.80 정도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315 이하가 되면은 다 털자 이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까먹었어요. 왜 까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못 틀었거든요. 트는 게 맞았는데. 그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날 오전에 인터넷 선이 2번 끊겼어요. 그래가 인터넷 회사에도 전화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을 까먹은 것 같아요. 요 내려올 때 계속 여기서 팔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못 팔았어요. 못 팔고 쭉 올라갔고, 야간에도 그때 뭐 팔아야 되는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못 팔고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 요 위에서 팔았거든요. 요 위에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몇 천이 뭐 정확하게 4,500 정도 날라갔죠. 한 5천 정도 벌었다가 평가익이 났다가 90% 날라가고 500 벌고 퉁 쳤으니까 물론 내 거 말고 너무 거. 그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면은 인터넷선이 끊기고 그 회사에 전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걸 까먹었어요. 왜냐면은 내려가더라도 분명히 이 정도 내려왔다가 조정을 한번 주고 재차 내리더라도 다음날 내리는 게 뻔한 건데 알고 있으면서 못했고 내 예상보다 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보냐 여기서 상당 부분 틀고 금요일날 뭐 나머지를 다 틀었죠. 다 틀고 방향을 이제 위쪽으로 잡았습니다. 왜냐 금요일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화요일이죠. 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연휴가 있고 나는 금요일 밤에 상방으로 금요일 아니고 24일 밤에 더 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님께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휴장일을 알려주셨는데 나는 반휴장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그 파생시장도 시작은 하고 좀 일찍 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예 안 열리더라고요. 살려고 했는데 알았으면 미리 더 샀을 건데 그런 생각을 했고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은 뭐 결국 예상대로 다우가 엄청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내일이지 목요일이죠. 오를지 안 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디커플링 돼가지고 뭐 미국이 오른다 우리가 꼭 오르진 않는데 내가 요 내려올 때 이 다우를 볼 때는 바닥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스닥을 볼 때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했는데 요 날 딱 보면은 바닥 신호가 거의 나온 것 같지요. S&P 500 같은 경우도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더 내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닥 신호가 나오면서 거의 바닥이구나 뭐가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요 바닥 신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바닥 신호라는 게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조정이죠. 그리고 이 정도 선에서 끝이 날 건지 더 갈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하도 뭐 예를 들어서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가 당선됐으면은 무조건 하방일 것이다 하고 이 정도 올라오면 나는 이제 때릴 준비를 딱 합니다. 하방으로. 근데 트럼프는 머리가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고 국제관계에서의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그릇이 대단히 큰 사람입니다. 그릇이 대단히 큰 사람이고 굉장히 중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내가 전에 2018년도 미국 갔을 때 내를 미국 초청한 사람이 이 사람 태어난 생년월일 시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시까지. 왜냐면은 미국에는 병원에 태어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봤단 얘기죠. 그 기록을 봐가지고 내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분이 내 제자분이니까 명리를 공부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봐가지고 알려달라고 시를 정확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가 우리나라에도 좀 떠돌았습니다. 엉터리 시도 떠돌았는데 결국 트럼프 시를 보면은 토가 많은 사주거든요. 토가 많은 사주는 중립적인 사주죠. 중립적인 사고를 한다. 좀 치우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가 많으니까 중립으로 많이 치우치는 사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트럼프 역량으로 볼 때 이게 좀 많이 헷갈린다. 여기서 분명히 이게 바닥은 아닌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들이 있었죠. 내가 바라보는 거는 여기서 하락 1파, 반등 2파, 하락 3파, 그 다음에 4파, 그리고 5파가 있을 건데 이 5파의 크기는 통상적으로 이 크기 정도는 되거든요. 하락 1파의 크기. 그러면은 여기를 보든 여기를 바닥으로 보든 통상적으로는 종가를 바닥으로 보지요. 그렇게 보더라도 이 정도 크기는 내려와야지 통상적인데 이게를 바닥으로 보면 더 내려와야 되고 근데 그 정도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추세를 이래 보면은 요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저점도 아직은 깨질 가능성이 많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왜 이런 파동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해가지고 하나의 파동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반등이 있고 재차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코스피라서 그렇고 코스피 200과 특히 선물 쪽을 보게 되면은 조금 또 달라지죠. 선물 1번을 보게 되면은 거의 반등이 들어왔다가 내일 올랐다가 요 21선 전후에서 재차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올랐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거를 뚫느냐 뚫지 않느냐 그걸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뚫을 가능성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많은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이거를 뚫을까 요걸 생각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나는 요번 12월 20일 전후에서 뚫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이벤트는 셧다운, 엔캐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엔캐리는 한번 써먹었으니까 셧다운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셧다운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깊숙한 곳에다가 9.11 테러 같은 드론 자살 폭탄 자폭이 있었지요. 그래서 푸틴이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뭔가 서방 세계 쪽으로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벗어나 가지고 서방 세계 쪽으로 공격을 한다 이러면은 사태가 좀 달라질 수도 있죠. 만약 미국을 공격한다 이러면은 더더욱 위험할 수 있지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푸틴이 뭔 생각을 하는지를 일단 잘 모르겠다.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면은 뭐 트럼프가 푸틴하고 또 김정은하고 사이가 괜찮지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제1주적을 갖다가 러시아로 보고 있고 제2주적을 중국, 제3주적을 뭐 자꾸 주적 붙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제3주적을 북한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제1주적을 중국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적이 아닌 척하고 있는데 뭐 적으로 보고 있긴 보고 있겠죠. 그 다음에 북한을 적으로 보지만은 손을 내밀고 있지요. 김정일이가
옛날에 뭐 이런 말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김일성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100년 숙적이고 중국은 1000년 숙적이다. 그러니까 김정일은 중국을 그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김정은은 중국을 좀 많이 싫어하죠. 중국도 북한을 많이 싫어합니다. 탐탁지 않게 보죠. 왜냐하면 중국 통인 장성택을 처형했잖아요.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중국이 김정은을 좋게 볼 이유가 별로 없겠지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중국과 친하면은 장성택을 처형할 이유가 없겠지요. 중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장성택을 처형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국제관계가 어떻게 펼쳐질 건가.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나면은 이제 1월 20일이니까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뭔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월달 들어서 벌어질 수도 있고, 12월달은 이제 거의 물 건너간 것 같으니까 1월달에 벌어질 건데 아마 1월 10일 전후가 될지 1월 20일 전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트럼프 임기 시작 전에 뭔가 하나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너는 포지션이 지대냐 하면은 나는 일단 어제 포지션을 상방으로 잡았습니다. 왜? 나 조금 착각을 한 것도 있는데 나는 위쪽을 봤거든요. 위쪽을 갖다가 쭉 올렸다가 빼도 뺄 것이다 이래 봤습니다. 올리고 쭉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일단 내일 쭉 올라가면 일단 팔 예정입니다. 어제 산 거 좀 많이 살려고 했는데 야간에 시장이 안 열리는 바람에 많이 사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샀던 거 대비 더블 가까이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가 산 거 대비해서 한 50%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 팔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산 평균 시점에서 평균가에서 아마 한 2.5배 정도는 더 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이 들어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내 예상이 거의 들어맞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바늘 끝 같은 순간까지 나 버티지를 못하죠. 여윳돈이 많으면 버티는데 여윳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거까지 안 가면 어쩌지. 그러니까 미리 이제 파는 거죠. 미리. 왜? 시장은 또 계속 열리니까.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니까 바닥이 또 공교롭게 요 20일 라인하고 또 겹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다우가 0.91%, 나스닥이 1.35%, S&P 500이 1.1%,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07%, 뭐 미니는 조금 더 올랐고, 오늘 상해 보면은 13시 08분에 끝이 났는데 항생은 12월 24일이네. 상해가 지금 12시 30분에 끝이 난 건가? 어쨌거나 크리스마스인데도 뭐 하고 있고, 뭐 일본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시장이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오르지 않을까? 내일 생각을 합니다. 1% 정도 오를지 얼마 오를지 모르겠지만 오르지 않을까. 그럼 나 오르면은 일단은 털어낼 것이다. 내일 다 털어낼 거다. 더 오르면 그때 보고 다시 판단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끌어올릴 것 같은 종목을 이래 보면은 예전에는 이 뭡니까 삼성전자와 거의 같이 움직였는데 우리나라 주가가 언젠가부터는 또 같이 움직이는 게 조금 뭐 둔화됐거든요. 그 와중에 뭐 시총순위 종목을 보게 되면은 자 삼성전자가 양봉이 났지요. 21선에 딱 붙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이거도 이제 흑산병이 나타났죠. 흑산병이 나타나면은 하방이죠. 하방인데 페인팅 모션 잠깐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삼성바이오 뭐 위로 시작했다가 결국 밑으로 좀 뺐네요. 현대차는 21선 위에 있고, 기아차도 21선 위에 있고, 셀트리온도 위쪽이고, 뭐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하고 비슷하지 않네요. 21선 밑에 있네요. KB금융, 네이버, 신한지주, 현대중공업이 많이 올랐죠. 뭐 우리나라에다가 미국이 군함 제조를 갖다가 많이 맡길 것 같은데 지금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은 탄핵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러시아, 중국, 북한을 멀리하고 그 신기를 거스르고 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민주당이 중국과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미국이 중국과 적으로 규정을 하고 지금 대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까이 붙는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행동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최악의 경우 뭐 대한민국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버리면은 우리나라는 어찌 될까? 과거로 돌아갈까? 과거라 그러면은 1950년경 국민소득 300불 시대로, 국민소득 300불이면은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얼마가 되노? 뭐 편하게 잡으면 생각하면 30만원, 1년에 30만원 버는 겁니다. 1.4배 5배 정도 잡으면은 한 50만원, 암만 잘 쳐줘도 뭐 한 40만원 45만원 정도 되겠죠. 1년 소득이. 그런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재수 없으면은. 뭐 바로는 안 가겠지만 서서히 가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민주당은 모르는 건가? 일부러 저러나? 하여튼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미국은 간접적으로 뭐 지금 윤석열 정권을 갖다가 뭐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지지를 안 한 것 같은데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자기가 비상계엄을 한 이유를 갖다가 성명으로 발표를 하고 이런 걸 보니까 미국이 이제 윤석열 쪽으로 잘 돌아서는 것 같은데, 뭐 어찌 될지는 잘 모르죠. 결과는 끝나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 젊은 애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도 젊을 때 우리 윗세대보다는 똑똑했지요. 왜냐하면은 우리 윗세대는 좀 못 배운 사람이 많았는데, 뭐 우리 세대는 그래도 뭐 많이 배웠잖아요. 윗세대에 비해서. 우리 세대는 뭐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 세대는 국민학교는 다 나왔지요. 의무교육이었으니까. 뭐 중학교부터는 몇 명 안 나온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고등학교까지 90% 이상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졸업을 다 했지요. 90% 이상. 그래서 이제 우리 앞 세대에 비해서 훨씬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밑에 세대는 뭐 대부분 대학 정도까지는 평균적으로 다 나왔으니까, 평균적으로 나왔으니까 또 대학을 못 나왔다 하더라도, 안 나왔다 하더라도, 뭐 못 나왔다기보다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 나와도 인터넷으로
뭐 대학론 그 못지않게 다들 지식을 많이 쌓고 있어서 대단히 똑똑합니다. 그 20대들이 뭐 윤석열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졌나 봐요. 특히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그래서 20대를 바라보면은 우리나라가 20년 후에 대단히 잘 될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40대, 50대를 보면은 우리나라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386 세대, 정규조 세대 이런 세대들 보면은 그 머리에 빨간 물 똥만 가득 차가 공부도 안 하고 데모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딱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근데 지금 20대 30대들은 대단히 글로벌하게 똑똑하게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상당히 밝을 수 있다.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게 가난할 때 가지고 있던 근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게 조금 아쉽죠. 근성이 없다는 거.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대단히 미래는 밝을 수 있다. 뭐 그래 생각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를 이제 거의 다 마치가는데 한번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계획한 대로 매매를 했는가? 하지 못했는가? 하지 못했다면은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한 대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자, 여기서 한번 추세라기보다는 수렴을 해가지고 내렸고, 다시 지금 추세는 하방이고 올라는 오고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는 끝나지 않은 것 같아는 게 뭐 계속적인 내 생각입니다. 이날 반등이 나와가지고 뭐 조롱하듯이 댓글을 단 사람이 있었는데, 스캘핑을 하다 보면은 주식 스캘핑 하는 사람이나 파생을 하는 사람이나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에도 극도의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도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지요. 원래 성격은 안 그랬는데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자, 어쨌거나 오늘 어제는 했고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또 일요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휴무가 돼버렸지요. 그래서 긴장의 끈이 조금 풀렸습니다. 긴장의 끈이 풀려서 뭘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또 시장의 흐름이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시장의 흐름은 짚는다면은 결국 내일은 반등을 할 것이고 그 다음 날은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은 아마도 내일 꼭대기 치고 새로운 변곡점이 되면서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는 그 변곡에 다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면은 1월 달에 한 번 더 폭락의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이 저점을 뚫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당장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근데 내일은 오른다. 그래서 난 잘 모르기 때문에 내일 오르면은 일단은 정리를 할 것이다. 포지션을 갖다가 거의 없앨 예정입니다. 왜냐? 잘 모를 때는 안 하는 게 맞지요. 스캘핑을 하면서 잘 모르는데 계속 하는 거는, 그거는 내 돈 다 가져가라 하고 똑같이요. 뭐 내 돈이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러면 솔직히 엄청 자존심이 엄청 상합니다.
어제 엊그제 내 입에 들어왔다가 나간 것만 해도 상당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뭐 사실 여기서 내려갈 거라고 맞춘 것만 해도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 벌었을 때 내가 원래 생각은 다 털어내고, 요때 다 털은 315 밑으로 내려올 때 315에 다 털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뭐 내게 아니라 생각해야 되고, 털고 뭐 선물 기준입니다. 털고 하방으로 이제 위클리를 살 생각이었고 위클리를 샀습니다. 왜 샀느냐? 위클리가 이것 뚫고 내려갈 때, 만약에 내려가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100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샀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망각을 해서 건만증 때문에 까먹다 보니까 메인 세력들을 갖다가 털어내지를 못했죠, 이날. 그래서 이틀 동안에 먹었던 거를 거의 다 뱉어낸 거죠. 좀 더 빨리 뱉어냈어야 되는데, 빨리 뱉어내는 게 아니고 빨리 손질을 익절을 해야 되는데 빨리 익절을 하지 못하고 미련을 가져가 좀 더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미련을 가져가 결국 수익이 확 줄어들었죠. 뭐 그래도 벌긴 벌었는데 아쉬움이 많은 매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리고 팔려고 했는데 그걸 왜 까먹었을까? 자꾸 까먹으니까 내가 약도 처방받아 가지고 먹고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거는 요 짧게 보면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잘 안 맞는 거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요거는 기다만 듣지는 마시고 그냥 짧게는 요래 보고 있구나, 전체적으로는 한번 하방을 갈 것이고 내일이 변곡이 될 것이다 정도는 전체고, 짧게는 나는 요렇게 내렸다가 올랐지요. 그 다음에 요래 내렸다가 이래 올랐다가 다시 내리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물은 저점이 뚫릴 수도 있는데 업종으로 볼 때는 이 저점이 뚫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코스피 200이고 코스피로 볼 때 이 저점이 뚫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반등이 내려오더라도 반등이 들어간다. 아니면 여기서 안 내려오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저점을 뚫는 뭔가가 있을 건데 그게 언제쯤이냐? 트럼프 취임 전이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이 1월 20일이니까 이제 한 25일쯤 남았지요. 아직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안에 이 저점을 뚫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여기서의 파동이 하나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반등이 쭉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빠지면은 진짜 이제 골로 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어떻게 해낼지, 또는 우리나라가 뭐 지금 상권 분립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는데 입법부의 독재에 가깝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입법부가 뭐 독재를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잘해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중요한 위기를 잘 극복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큰 하락 없이, 큰 조정 없이, 뭐 내가 큰 조정이 있으면 좋지요. 돈 벌 기회가 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큰 조정이 있으면은 내 말대로 한 사람들은 현금을 많이 확보했으니까 돈 벌 기회가 올 거고, 뭐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요. 대부분일 텐데 그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은. 그래서 기왕이면은 뭐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내가 항상 영상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 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변곡이 되고 그 변곡에서는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다. 로 일단 정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말쯤 되면은 영상을 다시 만들 때 그때는 방향을 갖다가 내가 나름대로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